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을 모셨습니다. 강동진 와운의 파트너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방송이니까 좀 속도감이 있습니다. 네, 예. 거두절미하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정이 좀 심한데요. 예. 이 불안 속에서 과연 지금이 살 때인가? 아니면 소나기를 좀 피하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는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좀 복잡한 여건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의 상황이 금융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다. 이 관점을 여러분께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융 위기 사이클을 좀 언급을 하면은 여러분 대공황부터 그다음에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이것이 좀 악화되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듣게 될 것인데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게 대공황 이후에 40년 만에 나타난 오일 쇼크였습니다. 그 오일 쇼크 때 물가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폴 볼크 FOMC 의장이 금리를 한꺼번에 20%나 올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물가가 대단히 높이 올랐다 하는 얘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좀 자자한 사이클을 보면 10년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좀 최근 것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내려가 보면은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도 유동성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회수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 많은 유동성을 회수하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금리를 올렸는데요. 4차례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금리를 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변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 사이클하고 현재의 상황이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그와 연동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이클과 연동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하단을 2,600까지 예단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네.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2,600까지 지금 하단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좀 생뚱맞은 아, 그래요? 수치죠, 그죠? 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이클 상으로 논리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냥 감각으로 뭐 어디가 좋다, 뭐 어디까지 간다, 이건 뭐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될 것이고요. 네네네. 좀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차트를 좀 못 보여드리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사이클 상에 제가 지글라르 파동 10년짜리 파동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간에 3년 단위로 아주 그 요란한 형태의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이른바 지글라르 파동 다음에 그걸 키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키친 사이클의 유형이 정부 정책하고 시장하고 불일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불일치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상황이 돈을 많이 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또 물류 유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걸 여러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표적인 키친 사이클의 유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글라르 파동 때의 주가 변동은 어느 정도이고 키친 파동 때의 주가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면은 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글라르 파동은 주가가 한 해에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우리 IMF 때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나 그 전의 사태를 보면은요. 코스피라든지 미국의 다우지수라든지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머징 마켓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주가의 경우는 대부분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키친 사이클의 경우는 이 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이 테이블로 만든 역시 또 자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2015년 그리고 2018년
이 주가 그 하락폭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죠? 그 2018년도부터 3년을 더하면은 2011년이 될 텐데 2011년이 아니고 2022년도에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팬데믹 사태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게 1년 정도 시프트된 겁니다. 그래서 키친 사이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키친 사이클 유형의 주가 변동이 예상된다는 의미에서 그 하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보면은 2,6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금리를 4번 올리는 경우하고 그것이 또 벤 버냉키 의장이 긴축 정책을 했을 때의 상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가 지수 전망 하단치를 거기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키친 사이클의 3년 주기, 예. 코로나 때문에 1년 시프트 됐다. 예. 더 나아가서 지난 번 베네키 의장의 금융위기 바로 직전의 금리 상승 모습, 예. 지금과 유사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 상승폭은 얼마나 될까요? 상승폭이요? 상승폭은 이제 하단이 정해져야 그 상승폭이 있는 거잖아요. 2,600으로 하단을 보시면 예. 결국 내림폭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프락시하는 선 반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라갈 룸이 더 크다 그러면 지금 더 강하게 우리가 전략을 짤 때고 예. 올라가는 룸 자체가 이전 고점을 못 넣는다 그러면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어느 쪽일까요? 좀 이제 여러분께 희망적인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파괴 과정이거든요.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은 파괴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나 우리나라의 IMF 그 상황 때 주가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대단히 이제 빨리 반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주식을 줄였다가 주식을 샀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파괴 과정 때 많은 것이 파괴가 되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그 주변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앵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 파괴 과정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뭐 뇌동 성향에 혹은 뭐 자극적인 매매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동 성향이 일시적이다. 참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복잡계, 네. 이머전시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다각도의 이벤트들이 혼재될 수 있는 상황, 그런 주도주가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튼튼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인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인이 궁금할 텐데 원래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올해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가을까지만 해도 올해 3월에 금리를 올리는데 올해 한 2~3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그 정도의 그 컨센서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상황이 변했죠.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는데 7%나 오른 겁니다.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인데 그 40년 전이 언제냐면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1979년도요. 네네. 그때 상황이거든요. 그때 FOMC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연상을 하면 소름 돋는 거거든요. FOMC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린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3년 뒤에 그 물가 지수가 3%로 떨어졌습니다. 15%의 물가가 3%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일을 연상을 하는 것이죠. 미국 투자자들은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또 언급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올해 3월부터 금리를 4차례 올릴 것이라 그랬는데 급하다는 얘기죠.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3월에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한 번에 2단계를 올린다. 0.25%가 아니라 0.5%를 올릴 수 있다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쇼크를 먹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에 FOMC 회의가 열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음 주에 열리거든요. 근데 원래 1월에 FOMC 회의는 금리 결정을 안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월에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3월에 올리면 2번을 올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권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네 번으로 끝날 줄, 네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에도 네 번이다. 7번, 8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 수립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정말 예. 힌트 하나만 주세요. 지금 눈여겨봐야 할 주식 어떤 주식일까요? 가장 궁금해할 답변 아닐까 싶어요. 투자자분들이.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저는 좀 그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아하는 종목, 좋은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 날려보내는 것, 이게 참 맞지를 않습니다. 네.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은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은 오래 가져갈 만한 주식. 이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게 관리가 되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어디서 듣고 주식을 매매한다. 너무 좀 얕은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대표님, 네. 투자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럼 예. 허드 절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표님이 좋아하는 종목은 뭡니까? 종목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조합형 투자라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M&A를 한다든지 IPO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형이 커진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성장형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유형의 종목들을 5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하죠. 그 상황이 변하면은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게 네, 제가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강동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